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 참석을 위해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과 광주 5월 단체들은 황 대표의 광주 방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폄훼 발언 징계를 100% 마무리한 뒤 오라는 겁니다. 이 충돌이 5월 전국에 뜨거운 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광주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선 기자, 이제 전야제는 시작됐습니까? 저는 옛 전남부청에 위치한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이곳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 1000여 명은 민주광장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행동하는 양심, 기억하라 5월, 이어라 5월 정신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당시를 재현하는 듯 예비군복을 입고 모의소총을 든 청년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찾는다는 소식에 일부 광주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5.18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5.18 기념식을 훼손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18 폄훼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여야 4당도 비판했습니다.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현실에서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 5.18 영령들께서는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광주 시민이 원치 않아도 가겠다는 것은 스토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은 대전에 머물면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연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겠는데요. 박민호 기자, 지금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조금 전 6시 반부터 자유한국당의 5번째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막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많은 인파가 몰려 정부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집회에 1만여 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층의 호응을 얻어왔는데요. 광주로 이동하는 내일은 험난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5.18을 폭동이라고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석 달째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김순례,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황 대표는 광주에 가서 실타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질타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일 광주를 찾는데요. 한국당이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에서는 5월 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한국당과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이번에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부글부글하던 당내 갈등이 결국 터졌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또 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선된 오신환 원내대표가 직접 원색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옅은 미소를 띠며 회의장에 들어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옆자리에 앉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연전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39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손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임재훈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고, 손학규가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했다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도의를 저버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축출하는 것을 모의했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도의의 저버림입니다.
손 대표 측 최고위원과 오 원내대표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대표를 의심주거나 대표를 몰아내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당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손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난 사퇴 안 하죠.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바른정당계는 지도부 재신임 표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손 대표를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가 몇 건 나왔습니다. 유명한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통령과 나라의 운세까지 모아서 보고한 건데요. 먼저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말 정보경찰이 작성한 새해 국군 보고서입니다. 당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음기가 강한 해로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지만 강한 운기가 울타리라고 써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14년 말 보고서에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라서 여성 대통령이 덕으로 감쌀 것이라는 한 해 전망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은과 야당 인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기술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귀모양이 천안상이라 에너지가 약해 정통성에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선거 승리에 중요한 팔자주름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이 전국 각지의 유명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며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대통령 맞춤 운세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역술인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갈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잘 안 밝히죠? 우리가 통밥으로 알죠? 정보기관이네요. 그럼 아니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경찰은 매년 운세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3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보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역술인과 대통령 보고다. 이 황당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얘기를 보니까 네.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을 수사하다 나온 문건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정보경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흔히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게 범인 잡는 경찰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교통 담당하는 교통경찰, 또 경비경호 담당하는 경비경찰처럼 이 정보 수집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보경찰이란 보직도 있습니다. 네. 인원은 한 3,000명 정도가 현재 되는데요. 주요 활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의 치안과 관련된 치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도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감한 정보라는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 경찰과 관련된 사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직, 바로 이 정보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역술인들을 다수 만난 다음에 대통령 보시라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 우리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 이 황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건들을 쭉 저도 한번 봤는데요. 네. 사실 문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작성된 시기가 보통 이제 연말이라는 겁니다. 한 12월쯤에 작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해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국정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새해 운세 같은 내용도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이 국정 운영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역술인에게 물어본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서에 실제 담긴 내용입니다. 관상 볼 때 대통령님의 관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네, 2014년이니까 시기가 맞죠. 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상극이고 네. 시진핑과는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대중협력 이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을 관상으로 푼 내용들이 정보가 됐고요. 그보다 앞선 2010년입니다. 올해는 이제 백토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그 하얀 토끼의 해기 때문에 토끼의 소심한 성격에 놀라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담겨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역술인의 내용이긴 하지만 비과학적인 내용이죠. 이런 정보를 취합한 사람이 경찰이고
이게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보고가 됐다라는 부분 논란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자면요. 정보 담당 경찰, 뭐 굉장히 실무자라기보다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이 갔을 것 같은데 역술인을 찾아가가지고 자, 우리 내년도에 국가의 운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 사주는 이런데요. 했다는 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이 직접 만났냐라는 부분일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 경찰들을 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정보 경찰이 직접 역술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SRI라고 해서 이 특별 요구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이제 고위 기관에서 경찰을 통해서 이제 특별 정보 요구하는 정보가 내려오면 경찰청 정보국, 특별히 이 정보 이과를 통해서 지방청 정보과로 내려가고 지방청 정보과는 다시 경찰서에 있는 정보과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찰서 정보과에 소속되어 있는 외근 이 경찰들이 이 역술인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취합하고 이 취합된 정보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지시가 내려왔던 방향의 역순으로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용이란 부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활동비란 부분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활동비다. 활동비 곧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흔히 이제 복채라고 흔히 부르는 그것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황당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청와대가 이거 알아봐라라는 정보니까 확인했다는 것이 숙지하듯 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찰의 업무입니까? 아니면은 몇몇 정치적으로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과잉하느라 이런 겁니까? 사실 경찰의 정보 경찰의 직무는 이 치안과 관련된 부분, 뭐 동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조직적이었다는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는 거죠. 문건에 보시면요, 대구, 부산, 경기도 고양 등 다양한 지역에 방대한 역술인들이 등장합니다. 전국적인 이 정보 취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한 정보 경찰에 따르면은 이런 역술인을 통해서 취합된 정보들 이 시중 여론이란 이름으로 매년 연말마다 이 함께 정보가 취합돼서 청와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 경찰 다수가 이런 정보를 그럼 왜 취합해서 보고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윗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취합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이제 독립적인 수사를 꿈꾸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에게 골프채로 폭행당해 숨진 부인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파열됐고 갈비뼈도 여러 곳 부러졌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유 전 의장은 그런데도 살해 의도는 없었고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아내 살해의 고의성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내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차량에 오른 뒤에는 질끈 눈을 감습니다.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오늘 법정에서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다만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홧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폭행당한 이후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 확인했을 땐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유 전 의장의 부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심장 파열이 확인됐고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당시 배우 한모 씨가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한 씨를 친 뒷차 운전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차를 하고 있었던 거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갓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서 있었다면 그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배우 한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도리어 사고 유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인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뒷차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뭐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술이라는 게.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술 먹었으니까 그게 정상한 거 아니냐. 편도 안 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씨의 죽음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가해자는 모두 2명. 경찰은 한 씨를 처음 들이받은 택시기사와 2차 사고로 인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당시 한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두 번째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빅뱅의 멤버 대성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1차 사고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은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내달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최수현 기자입니다. 사고 장소는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사고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약 150m. 하지만 통과해야 하는 교통 신호등은 무려 6개. 교차로는 3개나 됩니다. 운전자 시점에서 바라보면 한 번 정지 신호에 걸리면 이후 주행 신호 4개를 이용할 수 없게끔 신호등이 작동합니다. 다들 마음이 좀 급하죠. 여기 놓치면 다음 또 막힐까봐 막 달리게 되는 거죠. 차량이 제한속도 30km를 지킨다고 가정하고 만든 신호체계인데 속도를 지키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30km로 운전을 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의 단속을 한 걸 본 적은 없어요. 실제 운행속도와 신호체계는 안 맞고 속도 단속도 없다 보니 신호 위반 유혹이 커지는 겁니다. 속도하고 그다음에 거리를 감안해서 한 번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쫙 통과할 수 있도록. 경찰도 관할구청과 교통 전문가와 함께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중학생을 덮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학생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안에 수입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앞부분은 부서졌고 타이어는 터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58살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화단을 뛰어넘어 이 커다란 소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는 집으로 가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덮쳤습니다. 차에 치인 학생은 중태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사고 났을 당시는 엎어져서 얼버린 상태였고 화단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방지턱을 넘는 순간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라는 겁니다. 개운이 나면서 핸들도 흔들리면서 계력이 나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은 차량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한편 운전자 과실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다쳤고 일대에는 악취가 퍼져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장 탱크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은 탱크 옆에서 계속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직원 2명과 인근 마을 주민 등 모두 12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또 공장 일대에 악취가 심해져 서산시는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냄새가 나긴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냥 오늘 안 나가시는 게 좋죠. 소방당국은 탱크 온도가 올라가 보관 중이던 스티로폼 원료의 기름 찌꺼기가 새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새나오던 유증기는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면서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집안의 냄새를 없애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즘 집안에서 향초 많이 켭니다. 그런데 이런 향초가 화재 발생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향초를 켜놓은 채 잠들었다가 카펫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지난 4월 28일 이 화재를 포함해 서울에서만 하루 동안 향초로 인해 3건의 불이 났습니다. 향초가 원인인 화재는 지난 5년간 298건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유리컵에 든 향초가 일반 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까지 틀어놔요. 그 유리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요. 주변이 꺼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유리라고 깨질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유리컵 향초에 불을 붙이고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은 심지의 온도는 700에서 800도. 열화상 카메라의 유리컵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붉게 변합니다. 1시간이 지나자 컵 안쪽 표면 온도는 150도까지 치솟습니다. 200도까지 올라가면 일반 유리는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향초가 원인인 화재 가운데 상당수는 유리컵이 깨지며 불이 확산됐습니다. 유리가 내열성이 있는 재질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연성 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또한 켜놓지 않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향초 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심야 출국까지 시도했던 그간의 행적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후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자들이 몰려들자 앞뒤로 흔들던 팔의 증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휴대전화를 쥔 기자의 손이 얼굴을 때려도 발걸음만 재촉할 만큼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치소로 향한 뒤 결국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고 뇌물과 별장 성접대 의혹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조차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말을 바꾼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윤중천 씨를 아신다는 쪽으로 인정을 보신 건가요?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하룻밤을 보낸 김 전 차관은 오후 예정됐던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과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서 구속된 데 따른 충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차관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한창 때는 한 마리에 수억 원 이상 하는 경주마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신통치 않게 될 때 운명이 갈립니다. 식용으로 무분별하게 도축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동물학대는 아닌 것인지 여기에 과연 식용으로 적합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매질에도 트럭에 실려있는 말들은 내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또 다른 말의 발목에는 경기용 보호장비인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불과 72시간 전 부산에서 시합에 나섰던 경주마 K2 매직입니다. K2 매직도 만만치 않은 거는 보여주시죠. 내지 중지했던, 아끼고 훈련시키고 관리했던 그런 말들이
유병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은퇴한 경주마들의 비참한 최후가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조련사에게 순응했던 경주마들은 계속되는 몽둥이질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축장 내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동료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말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도축 장면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한 해 이곳에서만 1000마리의 말이 식용으로 도축됐습니다. 그중 400여 마리가 경주마 품종인 더러브렛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축된 경주마들은 제주도 내 말고기 식당으로 팔려나갑니다. 이 식당은 제주산 말고기를 사용하는데 육회부터 구이, 갈비찜까지 다양한 요리가 나옵니다. 드셔봐야죠. 제주 오면 가게가 먹을 수 없습니다. 말고기로 쓰이는 품종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제주 품종은 그냥 방어, 또는 알라마나, 그냥 두부, 경주마는 수입고기 이게 생각합니다. 직접 키우고요. 저희가 알라마. 하지만 대부분 경주마 취급 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한 도축은 부상을 입거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주마들을 처리하는 공공연한 수단입니다. 하늘을 달리기가 112만 원 정도 거의 육박하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아무리 비싼 말도 능력이 없어 무조건 은퇴를 시켜야 돼. 이렇게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경주마들은 헐값에 팔려 도축장으로 보내집니다. 거기 6마리. 소비자들은 식용인지 경주마인지도 모른 채 고기를 즐기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일단 육아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실험실 검사를 하죠. 경주마 따로, 일반 식용마 따로 이런 건 구분하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상 치료는 물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수시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주마가 식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 경질적 낙동에다가 그 소형질서는 운동선수들이 별을 사활이 다 봤어요. 꼭 주사 치료할 수밖에 없는. 마사회 측은 약물 치료 후 10일 이내에는 경주 출전을 제한하고 있어 약물 잔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유명으로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그 긴 시간을 말차를 타야 되잖아요. 소형제라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말 쓰러지지 말라고 터태야 되니까 제주도까지. 제주도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선별적으로 하던 잔류 검사를 확대해 모든 경주마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더러브렛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두수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라. 경주마 도축은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더 많은 장애인 선수와 코치를 뽑으라며 이곳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이 돈을 자신들끼리 흥청망청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사용한 명세서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보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노래방 10곳과 나이트클럽 2곳,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 유흥주점에선 사흘 간격으로 2차례 60만 원씩 결제하는가 하면 유흥업소로 의심되는 또 다른 곳에선 130만 원을 한 번에 쓰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오고돈 부산시장이 회장을 맡은 공직 유관 단체로 시청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화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세금인 고용장려금으로 유흥업소를 다녔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는 몰라는 거죠. 그럼 알았으면은 원래 목적대로 좀 잘 쓰도록 우리가 조정해 주실 건데. 체육회 측은 무분별하게 쓴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체육회 통장으로 연결된 체크카드로 유흥주점까지 갔다는데요. 나라에서 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써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받은 고용장려금은 4억 1천만 원.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인 오고돈 부산시장 명의의 통장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고 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출입했습니다. 카드 사용 명세만 있을 뿐 사용한 사람이나 지출한 이유는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 꼼꼼히 내역을 기록한 국비와 시비와는 대조됩니다. 현행법상 고용장려금을 어디에 쓰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오늘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의회는 장애인 체육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자체는 장애인들의 직업 안정을 위한 것이죠. 이 금액 자체를 개인이 유용한 거죠. 체육회 측은 앞으로 고용장려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남성이 31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UAE 정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I am too much suffering and too much have problem. My wife and my children too much headache every day. Regarding me, please, President, help us, please.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수로 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 주모 씨가 납치된 건 지난해 7월. 그런데 피랍 315일 만인 어제 오전, 흙벽돌로 지어진 사각 공간에서 구출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 동안 억류됐던 제미니호 사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피랍이었습니다. 주씨 구출은 군사작전이나 협상이 아니라 지역 패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도움으로 이뤄졌습니다.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주씨는 구출된 직후 315일 동안 피랍돼 있었다며 함께 납치된 필리핀인 3명과 달리 말동무가 없어 900일가량을 보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납치된 뒤 매일 날짜를 세며 버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씨는 한 번도 면도를 못해 수염이 긴 상태였고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생활해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씨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주재 한국 대사관에 머물고 있으며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의 2인자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의 왕세제는 어떻게 바다 건너 아프리카 대륙의 무장단체를 움직였을까요?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씨 피랍 직후 정부는 청해 부대를 지중해로 보내 압박하고 리비아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내전을 겪고 있는 리비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돌파구를 찾은 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고 구출 작전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سيدي أيضا أريد أؤكد على أن نحن لنا علاقة قوية. 모하메드 왕세제는 와병 중인 칼리파 대통령의 동생으로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자 차기 대통령 계승자입니다. 한국과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주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군사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아랍에미리트는 형제국가가 됐고 지금까지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는 2,7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국민군의 특수관계가 한국인 석방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비아 국민군이 조 씨를 납치한 무장 세력을 압박해 석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입니다. 유튜버가 5위에 올라 있는데요. 또 유튜브 활동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을 준비했던 직장인 박세정 씨. 하지만 한 달 만에 꿈을 접고 장비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매주 하나 정도는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생각보다. 이상훈 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가 되기 위해 장비와 인건비에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구독자 수는 3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실패 경험을 전수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돈을 벌겠다, 다른 어떤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큰 성공을 거겠다,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크게 손해보시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되려면 마이크와 카메라, 삼각대 등 기초 장비에만 최소 수십만 원이 들고 오디오 설비와 카메라 종류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이 거뜬히 듭니다. 스마트폰이랑 마이크, 그리고 간단한 조명 하나랑 스탠드 정도만 사서 10만 원 내외에서 구매를 하고 썼었는데요. 좀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를 좀 사보려고. 인기 유튜버들은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지만 광고 기준선인 구독자 수를 채우지 못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는 유튜버가 더 많습니다. 한 조회수 11만, 12만 그 정도까지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안 돼가지고 광고를 못 붙였어요. 수익 창출되고 나서는 5,930엔 벌었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유튜브 방송 장비를 되파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 꿈과 열정만으로 뛰어들기 전 콘텐츠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배우 윤석화 씨가 17년간 운영해오던 소극장에 문을 닫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했다는데요. 고별 무대를 준비하는 윤 씨를 이상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금발머리에 감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한 배우 윤석화 씨. 17년간 운영해오던 소극장을 폐관하며 고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노래하는 중간중간 감정이 복받칩니다. 3층짜리 목욕탕 건물을 고쳐 만든 소극장에 실험적인 작품을 올리며 대학로의 터줏대감 노릇을 했지만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극장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은 후배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보는 것이었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공간이라도 내어주면, 그리고 약간의 제작비를 서포트해주면 이렇게 다들 진심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작품을 만드는데. 2003년 신인 배우로 정미소 무대에 섰던 배우 이종혁 씨도 소회가 남다릅니다. 정말 길어선 것도 훌륭한 선배님을 만나 배웠던 이 극장이고요.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연을 봐주셔서 저희도 되게 기억에 남는. 92년 자신이 초연했던 영국 극작가의 모노드라마 작품으로 극장과의 작별을 고하는 배우 윤석화 씨. 이제는 석양 같은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다며 배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서울에도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시들해지자 건설사들이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도금 연체 이자를 낮추고 맞춤 청약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가격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전시용 주택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중도금을 연체해도 이자를 연 5%만 내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중도금의 7에서 8% 정도를 연체 이자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감이 덜 하셔가지고 좀 반응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도 평균 경쟁률 8대1로 무난히 1순위를 마감했습니다. 20%였던 계약금을 15%에서 10%까지 낮추는 분양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석 달 새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자 분양 열기를 되살려보려는 전략입니다. 건설업계는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겨도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가 여전히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 제로 캠페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당첨된 청약 희망자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600건 정도가 넘게 들어온 걸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난수표 같은 청약 제도가 건설사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가족이 미국에 산다면서 내는 신청은 덜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엔지니어다, 내가 간호사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미국 이민을 준비해온 30대 회사원 장모 씨. 아내가 미국인이어서 가족 초청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가 시민권자다 보니까 배우자 초청 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연 110만 명의 미국 이민자 중 66%가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민 비중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학력이 높고 숙련된 노동자들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We discriminate against genius. We discriminate against brilliance. We won't anymore once we get this passed. 교육 수준과 영어 구사 능력, 연봉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어에 능통하고 의사나 간호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 직군의 이민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발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수준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태국에서 중국으로 떠나려던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쇼핑을 하는 딸이 늦는다면서 중국인 어머니가 비행기 문 앞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나도 이륙을 하지 않자 승객들 언성이 높아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제 새벽 태국 방콕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중국 춘추 항공 소속 여객기의 출발이 3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한 승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딸을 기다려야 한다며 탑승교에 버티고 서서 이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강제로 탑승 문을 닫으려 하자 아예 앉아버립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승무원들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딸은 한참 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나타났지만 항공사 측은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어리석은 딸과 난폭한 엄마의 합작품이라며 아예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관광객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의 추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공이 타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일이 잦습니다. 어제 SK 나주환이 공에 맞아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데요. 투수가 던진 공의 위력 얼마나 위험할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야구장에 탄식이 쏟아집니다. NC 배재환의 시속 147km 빠른 공이 SK 나주환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나주환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CT나 엑스레이 등은 검사해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는데요. 움직일 때
이렇게 어지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속 150km의 야구공이 몸을 강타할 때 충격은 8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쓰지만 헬멧이 두개골 내부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수박에 헬멧을 씌워놓고 야구공을 날려보니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 물이 새나왔습니다. 멍이 들거나 골절이 되는 건 헬멧이 막아줄 수 있는데 뇌가 손상이 되는 건 헬멧으로 막을 수가 없죠. 지난해 일본 고교 야구에서는 타자가 머리에 공을 맞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흉기가 될 수 있는 야구공. 승부가 치열해지면서 사구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 승인은 공단이 폐쇄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방문을 허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약 9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개막한 경기도의 한 장미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한결 선선해졌는데요. 형형색색의 장미의 향연에 지친 몸과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간 많게는 200mm, 제주에는 돌풍과 함께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남과 영남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비교적 적은 양인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많은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장미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장미의 아름다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경찰이 점괘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아부가 잔뜩 든 것도 씁쓸하고 지금 보시는 이 보고서 제목 역시 황당합니다. 청와대가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데 음양오행과 60간지를 참고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찰과 청와대 당국자들은 시간과 인력과 세금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 누구도 중단시키지 못한 건 더 씁쓸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